이지원 강사입니다. 아침 책 씹어먹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아침 생각점화 이런 생각들도 여러 개 해봤는데 콘텐츠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정해지니까 일단 시작부터 했어요.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분명하게 주제를 정한 거예요. 이제 아침에 20분 정도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주제는 아침에 읽을 책, 그러니까 아침에 읽는 책은 주로 자기계발이나 아니면 마음 공부에 관한 책들을 저는 주로 읽거든요. 그래서 하루 영상을 좀 2번 찍을 건데 아침에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책을 씹어 먹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아침 책 씹어 먹기라고 하는 아예 그냥 잘근잘근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 저는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배우실 때 좋은 또 참고가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그 이전서부터도 해왔던 것을 오늘서부터는 아예 주제를 아침 책 씹어 먹기라고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처음엔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좀 강의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들을 잘 다 만들어 놓고 그 영상 중에서 보완되는 것들을 뽑아서 하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짜고 글쓰기를 하느냐, 글을 쓰고 나중에 그걸 취합해서 목차를 하느냐, 이게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좀 있어서 일단 저녁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20분짜리 영상을 2개를 찍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 아침 운동하고 명상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268페이지 이것도 한 3분의 2 읽었네요. 이거 끝나고 또 다음 책 이렇게 그럼 아침에 저도 책 읽고 아침에 읽고 줄 쳐서 느끼고 그거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말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겸사겸사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제가 볼 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 만들면 저도 즐겁고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제가 슈퍼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슈퍼의식에 관해서 지금 책을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의식 활동 시뮬레이션 이제 이 부분이에요. 슈퍼의식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슈퍼의식을 어떻게 됐든 활성화시키거나 어떤 슈퍼의식에 대한 어떤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슈퍼의식 또 다른 데서는 자아, 진정한 자아,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내빌고들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빨라지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항상 자신의 목표만 생각하는 것이다. 슈퍼의식의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열정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꼭 슈퍼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무언가 이번에 목표를 분명하게 뒀다면 그 목표를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생각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계속 생각해야죠.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는 중에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방향을 또 아까 같이 구체화라는 게 뭐냐면 어디 찍고 A 찍고 B 찍고 C 찍고 D 찍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A였다가 D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B, C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됐다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A, B, C, D로 간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좋을 수 있다고요. 가나다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가 있는데 A에서 나로 갔다가 D로 갔다. 목표만 분명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목표만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확하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갔을 때 그 길이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야기도 나오는데 2번째는 고독을 연습하라고 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과 굉장히 닮았어요.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처음으로 혼자 있기를 의식적으로 시도해보면 1시간 동안 가만히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예전에 생각버리기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비슷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캐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막혀요. 그러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고 계속 막힌다고요. 그럴 때는 생각버리기라는 개념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 생각을 버린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념무상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들이 그동안에 이제 봐요. 땅을 만약에 막 팠어요. 땅을 파서 땅 파진 만큼에 있는 흙이 어떻게 옆으로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걷어내면 실질적으로 내가 구멍을 얼만큼 뚫었는지, 깊이가 얼만큼 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치우는 거를 얘기를, 생각 버리기라고 하는 건 그런 치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우는 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마치 강물과 같이 내부에 흘러나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문제의 해답이 가장 적당한 때에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촉진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이미 실현한 모습으로 시각화하라. 뭐 이건 뭐 수도 없이 뭐 자기계발서에서는 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그려라. 뭐 목표를 구체화하라. 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생각하라. 목표를 시각화해라. 생생하게 그려라. 어떻게 해야 생생하게 그려지고 어떻게 계속 시각화로 그려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게 시각화를 생생하게 그려야 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처럼 목표만 생각하는 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한 길들이 어떤 슈퍼의식, 잠재의식이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얘기를 다 하면 뭐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거보다는 270페이지에 나오는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부분을 더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에가 슈퍼의식의 문제 해결 방법의 특징,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슈퍼의식이 우리한테 보내는구나. 잠재의식이 우리한테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깨닫고 얼른 알아채고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회예요. 응? 그게 그게 기회라고. 뭔지 아시죠? 이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방법이 이게 기회라고. 이 기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운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 그 모습이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자, 슈퍼의식이 주는 해결할 방법은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첫 번째, 가장 자주 쓰는 원천은 직관이다. 가끔 내부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답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듣는 즉시 그것이 자기에게 꼭 맞는 답임을 알게 된다. 항상 자신의 직관을 신뢰해야 한다. 직관은 슈퍼의식과 무한한 지혜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관과 그 상황이 주어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을 무시하는 바람에 계속 실수를 저질러 왔다. 직관, 기회라는 게 어떻게 온다? 직관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 운이라고 하는 것, 운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운 아무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제도 제가 글을 썼고, 어제도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가라는 거, 대가.
분명하게 기회가 오는 건 기회가 오는 대가가 있어요. 행운이 오는 건 행운이 오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나쁜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고, 기회 같은 행운을 잡고 성공을 잡고 부를 잡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가, 여러분이 행동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마음만 먹은 것도 잘못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의 대가. 뭐 마음속으로 뭐 어떤 놈 뭐 때리기도 싶고 뭐 화내서 혼내주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때리는 행동을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어? 그 대가가 누구에게는 기회로 오고, 누구에게는 어떤 벌로 오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직관이라는 걸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대가를 그동안에 계속 치러왔으면 남들이 잡을 수 없는 그 기회가 보인다고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저 내 거네. 저 기회 내 거야. 야, 저거 내 거구만. 금방 딱 안다는 거죠. 대가를 치른, 대가라는 게 난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얻었다라고 하면 대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그렇게, 참 심플하게 표현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오느냐. 이 슈퍼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자, 두 번째 원천은 다른 사람이나 정보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준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만남 아니면 정보, 이게 우연인 것처럼. 자, 종종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우연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여행 중에나 사교 모임에서 만난 낯선 사람일 때가 많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이나 잡지, 기사를 우연히 접하기도 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오디오, CD에서 듣기도 한다. 원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가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올 것이다. 자, 저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와서 책을 읽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제가 한 5년, 6년째 이제 책에 어떤 확실한 목표를 두고 읽은 거지만 그 이전에도 목표가 없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음식점 같은 것들, 대형 음식점, 레스토랑 같은 거를 크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참 처음 했던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그런데 그걸 처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모르잖아요. 방법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그러한 레스토랑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어야 빕스 같은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있었었는데 방법은 뭐 없더라고요. 뭐 서점에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책으로 써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너무 필요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목표처럼 가게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도서관 가고 서점에 가고. 그런데 그때 너무 간절하게 원했었던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서 서점에 왜 갔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데 막 그때는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아니라 막 넘기다 보면 2년이 되는 곳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읽고 또 적어 오기도 하고 뭐 사진 찍어 오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아까 어떻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정보를 찾아서 책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우연한 만남. 그러니까 슈퍼의식은 그걸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를 계속 강하게, 그러니까 옳은 부를 강하게 욕구를 취하면서 강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한 부를 함께 끌어당겨줄, 여러분에게 그런 부를 제공해줄, 아니면 여러분이 투자금이 필요하면 투자금을 제공해줄 사람을 어떻게 끌어다 줘요. 이렇게 끌어다. 슈퍼의식. 그걸 기회라고 하고, 기연이라고 하고, 뭐 선연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할 거고. 매일 아침
오늘 무엇인가 멋진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라. 뭐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밖의 사건이다. 뜻밖의 사건. 271페이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그의 실험실에서 박테리아를 실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곰팡이가 배양 접시에 날아 들어와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람에 실험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세균 배양 도구들을 버리고 새로 실험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박테리아를 죽인 곰팡이가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다. 그 발견으로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의식이라는 것은 슈퍼의식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회와도 같은 거예요. 운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다른 걸로 만들 건데, 노먼 빈센트 필은 신이 선물을 보낼 때는 문제라는 종이로 포장해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가 클수록 선물도 크다. 잔이 절반이 비어 있는가, 절반이 차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 배울 수 있는 것, 유익한 것을 찾는 습관이 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슈퍼의식이 주는 통찰과 해결 방법을 불러온다. 뭐 그냥 너무 그냥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의식 문제 해결 방법의 특징. 슈퍼의식이 주는 문제 해결 방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해결 방법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너무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떠오르면 아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도대체 이렇게 쉬운 답을 왜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지 의아한 생각마저 든다. 우리가 예전에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특징, 이 두 번째 특징이 아까 이제 방금 읽은 거고, 강한 기쁨과 에너지가 동반되어 온대요. 기분이 고무되어 즉시 행동에 옮기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긴다. 한밤중에 슈퍼의식이 주는 해결 방법을 얻으면 일어나서 메모하거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 되게 기쁘게 온다는 거죠. 명확한 목표와 상세한 계획,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기대감이 생기면 슈퍼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기회라는 것, 슈퍼의식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나은, 지금 오늘보다 더 행복한,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뭐 18분이나 벌써 뭐 굉장히 꽤 됐는데, 뭐 앞에 있는 건 빼자고요.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간 거예요. 챕터 7로 넘어갔어요. 삶을 만드는 마스터 의사결정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생각도 못 했는데, 하얀 토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 이따가도 뭐 이름을 그렇게 질 건데,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건 뭐, 문학 작품 같은 거 잘 많이 안 읽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79페이지. 하얀 토끼를 사냥하라. 이건 제가 쭉 그냥 읽고 뭐 잠깐 얘기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할게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행복의 비밀은 뒤뜰에 숨겨져 있다고 들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찾으면 그 비밀을 영원히 간질 수 있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비밀을 찾는 도중에는 결코 하얀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비밀을 찾으러 갈 때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하얀 토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하얀 토끼가 한 마리씩 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밑줄 친 거예요. 종종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기도 하다. 하얀 토끼란 명확한 목표를 세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을 때 내세우는 변명거리다.
생각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다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때 자신이 만든 이유나 변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이 하얀 토끼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구나.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뭐 거기에 나오는 하얀 토끼, 그게 이건가 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갑자기 훅 와닿더라고요. 오늘 뭐 책 읽는 중에서. 이 변명거리,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박약일 때.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해서.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책 쓸 시간이 없고,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밥을 좀 뭐 빨리 먹든지, 시간을 만들어야죠. 뭐 시간은 나름대로 똑같이 주어지는데, 뭐 없는 시간 여러분들한테만 누가 더 줍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변명거리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변명거리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하얀 토끼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나는 너무 어리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돈이 없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는 빚이 너무 많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상사 때문에, 나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다. 당신을 가로막는 하얀 토끼는 무엇인가? 확 와닿습니다. 목표와 꿈을 이루려면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자주 내세우는 변명은 무언가? 이제부터 하얀 토끼를 사냥하러 떠나보자. 찾아서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주의 깊게 분석해보자. 자신이 만든 변명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시험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나와 같은 문제나 한계가 있음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대답이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이 변명의 근거가 없다는 증거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그만큼 할 능력이 있다. 변명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설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염증이 생긴 병을 변명병이라고 한다. 이 병은 성공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다. 이 병이 걸렸다면 더 큰 성공을 향한 모든 희망을 꺾기 전에 즉시 제거하겠다고 결심하라. 하얀 토끼. 제 머리에서 이제 하얀 토끼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변명거리, 핑계.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도 그 변명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얀 토끼라고 하는 거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얀 토끼는 이제 금방 보일 것 같아요. 뭐 못하고, 무슨 변명이 있고, 뭐 안 되고, 뭐 졸리고, 뭐 안 되고 하지 맙시다. 하얀 토끼 사냥하자고. 미라클 모닝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저도 하는데, 의지박약 저도 한다니까. 오늘도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잠재의식한테, 4시에 좀 깨우자. 그랬더니 3시 반에 깨우더라고. 오늘 3시 반에. 그래서 3시 반에 이건 좀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그리고 조금 줄였더니 4시 한 20분? 4시 15분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래도 일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알람 울리기 전에. 기특하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저는 저의 잠재의식을 의식이니까 의리 있는 우리 시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의리 있는 시기. 이제 나를 안 떠날 거니까. 그리고 하얀 토끼 사냥하기로 했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아침, 제 유튜브 콘텐츠는 딱 잡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블로그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책도 어떤 주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지금 병행해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시간에서 4시간 40분 자는 것 같아요. 요 시간을, 나머지 이렇게 생긴 시간을 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뭐 다방면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콘텐츠 주제 중에 오늘 확실하게 잡은 건 아침 책 씹어먹기. 아침에 제가 책을 씹어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침에 우리 쉽게 잘근잘근 아주 책을 씹어먹으면서 좋은 생각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지원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신을 어제부터 똑똑히 차리니까 아침에 이게 비몽사몽 말이 꼬이지 않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자주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